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장군의 초대석에는 전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란 책자를 발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운영위원 김태교 예비역 장군님 모셨습니다. 장군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교 장군님께서는 2009년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셨죠. 그 이후 한국군사문제연구 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시고요. 이번에 책을 발간하시는데도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책을 발간하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발간한 책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고, 부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답니다. 이번에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정책 전문위원과 또 한국 자유회의 소속의 교수 등 7명이 지난 2개월간 합동으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또 20여 명의 전문가들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108쪽 분량의 책을 지난 10월 중순에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회원, 명예회원, 그리고 일반 애국단체 회원 위주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 책 제목처럼 지금 세간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다. 부한말 또는 6.25 전쟁 직전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간에 책자를 완성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책 발간 배경, 그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먼저 책을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정의 전 분야에서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 초래되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의 실상과 이러한 위기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아울러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여 이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금일 유튜브 방송은 제가 집필위원들을 대표하여 이 책의 주요 내용을 1, 2부로 나누어 소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이 처한 전반적인 위기와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위기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정체성, 외교, 안보, 경제, 언론, 법치, 교육 등 7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7대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들이 위기의 실상을 살펴본 후 합동 토의 시에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국정 전 분야가 이렇게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가 말입니다. 통탄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자유 대한민국 수호 활동에 참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7대 분야별로 위기의 실상 결과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 민주,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작년 4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였고,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지방분권 국가를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통협당 간첩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였고, 6.25 전쟁 남침의 주역인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를 국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공조, 즉 우리 민족끼리를 수용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번째, 외교의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친북, 굴중, 반일, 탈미 정책으로 고립무원을 초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에게는 무조건 퍼주기 행태를 보이고 중국에는 굴중적 태도를 취하며 일본과는 반일 운동을 벌이고 미국과의 동맹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어느 국가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톨이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미국을 선택해야 하나 문재인 정권은 끝으로는 친미를 하면서 속으로는 친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초래되었고 특히 지난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한미 동맹마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1월 22일 이전까지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가 파기됨으로써 한일 협력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도 크게 손상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안보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안보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문재인 정권은 주적에서 삭제하고 민족 공조의 입장에서 평화 공존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어떻게 주적에서 삭제되었는지 2016년도 국방백서와 2018년도 국방백서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1차적인 안보 위협이며 특히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적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하해 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위해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비핵화는 조금도 진전이 없고 9.19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금년에만 12번이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선언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히 내년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과 외국 단체 및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금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한미일 협력 관계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보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심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내부의 안보 역량의 약화가 심대한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국빈 방문관 의회 연설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했습니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언급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국방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를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장병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장병들이 북한을 추적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서 장병들의 안보 의식에 대한 해이 현상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훈련을 힘들게 시킨다고 군단장 해임을 청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종북 좌파 세력의 확산과 북한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리한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체결, 그리고 한반도 전쟁 억제와 한미 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또한 한미연합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 등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전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분열되어 국민 단결력이 약화되어 내부적 안보 역량이 크게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팎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국력이 약해진 이후에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망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 짚은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의 폐해는 심대합니다. 특히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과 민노총에 굴종한 노사 정책 등으로 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어서 국가 부도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의 위기입니다. 최근 언론의 위기는 좌파 성향의 언론 매체들이 이념적인 이유로 정권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이 좌파의 무법천지로 전락된 반면 우파의 유튜브는 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시작이며 언론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언론인들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법치주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 나라에서 법치주의라는 말은 헌법 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헛구호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영국에서 레가툼 세계 번영 지수를 발표하였는데 한국의 사법부 독립성 항목의 점수가 0.47로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논리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상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어서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교육의 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건국 및 산업화 세력을 폄하하는 좌편향적 내용, 즉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지우고 실책과 가오만 들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평하고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새 교과서에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수록된다고 하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초등학생 임신, 낙태, 동거, 동성애, 강간 등은 물론이고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로 인하여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수가 많아지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육의 화양 평준화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인재 육성이 제도적 차원에서 곤란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정의 7대 분야를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전 분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인 위기가 초래되어 대한민국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한민국 위기의 실상은 외부로 드러난 것이고 그 이면에 흐르는 위기의 본질, 즉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필진들이 심청토의하여 3가지로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공조, 즉 우리 민족끼리를 수용하여 모든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에 둠으로써 이것이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문재인 정권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 자체가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북한과 연계되고 종북 좌파들과도 연계된 어떤 조직화된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해 기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정 전 분야를 파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부 설명을 끝내고 2부에서는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